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수학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최충만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고1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겨울방학을 맞아서 예비 고1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수학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예비 고1 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잘하기 위한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수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용어의 뜻이라든가 개념의 정의, 그리고 개념 성립의 이유나 조건 같은 것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용어의 뜻이나 개념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라고 하면 기울기라든가 y절편 같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자, 그리고 예를 좀 더 들자면 고등수학 상 앞부분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다면 그때의 나머지는 f알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용어의 뜻이나 개념의 정의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념 정의를 아는 것만으로 개념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개념이 성립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개념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f알파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눌 때의 몫을 만약에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fx가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x값에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f알파가 곧 나머지가 되는 그러한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개념이 성립되는 조건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수학 하에 보면 유리함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y equal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c는 0이 아니어야 되고 ad-bc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배웠다는 학생들한테 이 조건을 가려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라는 걸 묻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거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C는 0이 아니어야 된다든가 AD-BC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조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이러한 조건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C가 0이 되면은 유리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항함수가 돼버리고, AD-BC가 만약에 0이 되면 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돼버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조건이 여기에 달려 있는가를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개념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개념 공부를 하려면 유형 문제집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센 수학이라든가 마플 시너지, RPM 같은 그런 유형 문제집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형 문제집에는 개념의 정의는 나오지만 왜 그러한 개념이 성립되는가 하는 이유라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념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개념센이라든가 마플 교과서,
개념 원리, 혹은 뭐 정석, 수학의 바이블 이런 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학원 교재로 이런 개념서는 사용하지 않고 유형 문제집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유형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모래성을 쌓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설사 학원에서는 개념서를 교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개념서를 반드시 구비해 놓고 그 개념서의 개념 설명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제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비고1 수학 공부의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재를 보지 않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교재를 보지 않고도 술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고등수학 상 앞부분에 보면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공식들에 대해서는 줄줄이 외우거나 쓸 수 있는 상태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식뿐만 아니라 교재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그렇게 교재를 보지 않고 말하거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으면서 개념 설명을 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념서를 찾아서 스스로 읽어보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거를 읽어가면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교재를 보지 않고 말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연습을 인출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출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교재를 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연습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인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수학 상에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그냥 설명을 듣고 나서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게 기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수학의 개념을 귀로 듣기만 한다거나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과 직접 자신이 말로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교재를 보지 않고 개념을 설명해보는 인출 연습을 해야지만 실전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개념을 머릿속에서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문제풀이에만 급급하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은 개념 설명을 본다든가, 아니면 유형별 힌트를 봐가면서 마치 오픈북 테스트 하듯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숙제를 할 때는 내가 그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시험을 볼 때면은 개념을 금방 떠올리질 못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개념에 대한 이해나 기억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다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태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느냐면요. 고등학교 전체 수학 교과 과정의 목차와 개념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자유자재로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태.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을 묻는다고 해도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여러 개념들이 조합된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개념들을 가져다가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정도가 되도록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인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비고1 수학 공부 핵심 세 번째는요. 어려운 문제는 표시를 해두었다가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안다고 해서 응용 문제를 모두 쉽게 풀 수가 없어요.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혼자 힘으로 풀기 힘든 문제가 나오면 해설을 본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문제는 반드시 뭐 V 표시라든가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나 접근법을 떠올리지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메모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표시해둔 문제를 최소한 한 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 번까지도 다시 풀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학원에서 어떤 문제를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해를 했고 그래서 표시를 해두었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숙제를 해야 될 때 그때 그 문제도 함께 풀어본다든가 아니면은 한 단원이 모두 끝났을 때 표시해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가 못 풀었던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학생들이 정말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때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는 숙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새로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과제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전에 질문에서 알게 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책의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들을 프린트로 나눠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미 봤던 그 책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설사 학원에서 그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는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예비고1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한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자, 이번 겨울방학 사이에 공부를 할 때 학습 목표량을 분명하게 정하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겨울방학 사이에 가능한 한 고등수학 상하 개념을 모두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개념 설명부터 뭐 필수 예제, 유제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심화 연습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 연습 문제까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개념센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고등수학 상하에 포함되어 있는 소단원을 제가 세보니까 총 24개 소단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주 6일간 이틀에 한 소단원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1, 2월 8주 사이에 1회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서둘러 공부를 해서 매일 한 소단원을 공부한다고 하면 4주 만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주 동안 유형 문제집 공부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념서랑 유형 문제집을 모두 볼 때는 저는 그 두 가지를 서로 같이 병행을 하기보다는 개념서 위주로 먼저 1회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개념서의 개념을 다시 복습하면서 유형 문제집을 병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개념을 비교적 빠르게 복습하고 기억을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냥 개념서와 유형 문제집을 함께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한다거나 인강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보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교재를 보지 않고 기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반복 연습해야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핵심을 꼭 수학 공부할 때 적용하셔서 고등학교 가서 수학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